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이 풀리는 운명독법이라는 책입니다. 최상용 지음 일상 이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운은 후천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몸의 움직임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주체인 마음에 따라 하루에도 수시로 바뀌는 것이 운입니다. 그래서 운을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다면 마음가짐과 몸가짐부터 바꾸면 됩니다. 이 책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운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건강운, 재물운, 학업운, 직업운, 사업운, 애정운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서삼경과 도덕경, 장자 등 동양 고전을 통해 옛사람들이 운에 대해 밝힌 지혜를 소개하고 있고요. 관상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바꿔도 재물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속에는 영적인 기운이 서려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러든 무심코든 평소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언어로 표출되고요. 언어는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습관을 형성하고요. 그 습관들은 곧 자신의 운명이 되기 때문에요. 나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가 행동을 일으키며 그 행동들이 부자의 습관을 형성하고 결국에는 재물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 뇌리에서 꿈틀거리는 생각의 편린들이 곧 나의 미래를 만드는 퍼즐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곧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늘 말이 시가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한 내용은 그대로 뇌관에 영향을 주는데요. 늘 긍정적인 생각, 고운 말씨 등을 써야 합니다. 지금의 생각들과 무심코 내던진 말들이 내 몸에 반영되어서 다가올 미래를 열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꿈이란 꿈이다의 약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생각에 의지를 반영하여 날마다 꾸며가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내 몸도 동시에 변화가 되며 계속해서 보다 나은 쪽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아이 재수없어, 기분 나빠, 죽고 싶어, 죽어버릴 거야 등의 부정적인 말보다는 사랑해, 고마워, 넌 참 착한 아이야, 난 꼭 이루고 말 거야 등의 긍정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말들을 자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곧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주는 동력이 됩니다. 물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면에 마음이 일으키는 파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는 곳의 꼴값을 높여야 재물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알게 모르게 공간 에너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목재를 활용한 가구를 집안 곳곳에 배치하거나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화초나 키 작은 나무들을 심어서 생기 넘치는 집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집안 곳곳에 목재로 된 가구를 적절히 배치했는데도 운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요. 책상이나 책장 등 가구들에 낡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옛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풍수설에 의하면 낡고 오래된 물건은 생기를 빼앗기 때문에 운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또 기학에서도 낡은 물건은 운이 다했다 이렇게 보고요. 햇볕을 받지 못하는 오래된 물건은 음기가 가득하다고 보았습니다. 서랍 속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낡은 운이 정체되므로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낡고 오래된 물건이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두고 가끔씩 관상용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낡고 오래된 물건이라면 상자에 가지런히 정리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물의 쓰임을 알아야 재물운이 트인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제1편 소요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양나라 재상을 지낸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위나라 왕이 나에게 아주 큰 박씨를 보내주었다네. 내가 그 씨앗을 심어 다 자라더니만 열린 박의 크기가 곡식 5섬은 넉넉히 들어갈 만큼 컸지. 그런데 마실 물을 가득 담았더니 박 외피의 단단함 정도로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질까봐 차마 들어 올릴 수가 없더군. 그래서 반으로 쪼개 바가지를 만들었더니 겉보기에 크기만 했지 쓸모가 없더라고. 텅 비어 크기만 했지 별 쓸모가 없어서 때려 부셔버렸다네. 이를 듣고는 장자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큰 물건을 쓸 줄 모르는군. 들어보게나. 그 옛날 송나라 사람 중에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을 잘 만드는 이가 있었다네. 그 집안은 대대로 묵은 솜을 물에 빠는 일로 가업을 잇고 있었지. 어떤 나그네가 소문을 듣고는 이 약의 제조 방법을 금화 100냥에 사겠다고 했다네. 그러자 그는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 집안 대대로 묵은 솜 빠는 일을 해왔지만 그 수입이란 게 금 몇 냥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이 약의 제조 기술을 팔면 하루아침에 금화 100냥을 손에 쥘 수 있다. 그러니 팔아버리자. 이렇게 설득했다네. 그 나그네는 약의 제조 방법을 얻고 난 후 오나라 왕을 찾아가서는 이 약의 효용에 대해 설명했지. 때마침 월나라가 난을 일으켜 쳐들어오자 오나라 왕은 그를 장수로 임명하였지. 때가 겨울인지라 그와 병사들은 그 약을 바르고 월나라와 수상전을 펼쳐 크게 이겼다네. 그러자 오나라 왕은 그에게 봉지를 내리고 벼슬을 주었지. 손이 트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벼슬과 봉지를 받고 어떤 이는 외려 평생 손 빠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었네. 바로 그 약을 쓰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지. 자네는 5섬들이 박으로 큰 술통 모양의 배를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워 즐길 생각은 하지 않고 크기만 했지 쓸모가 없다고 걱정하지 않았는가. 자네 마음 씀씀이가 꽉 막힌 벽창호라는 거야. 똑같은 사물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사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쓰임을 객관적으로 헤아리는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재물운이 트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 등과 관련된 사물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부자가 된 꿈을 꾸면 재물운이 따른다고 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나는 왜 운이 나쁠까 하고 항상 신세 한탄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운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윤택하게 사는 모습을 꿈꿔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꿈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일 것이고 실제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부호 중의 한 사람인 리자청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최고의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꿈을 그려갔다고 하는데요. 리자청은 오랜 경험을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업 또는 사람을 사귈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종류의 사람과 동업하지 말고 7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종류의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1. 개인적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라. 2.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라. 3.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라. 그런 사람과는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않다. 4.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 즉 긍정의 힘을 소모시킨다. 5. 인생의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이익만 취하려 한다. 그는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6.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배신한다. 또 7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데요. 1.
불효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2.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3.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4.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5.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6. 권력자 앞에서 원칙 없이 행동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7.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반복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고 자신이 설정한 삶의 목표를 되새기다 보면 결국엔 이루어지게 되는 원리가 바로 몸을 통한 체득의 원리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통해 얼굴을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면 자신의 운을 보다 나은 쪽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요.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